네, 지난주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을 시작했을 텐데요.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과목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과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장성규 과학 강사와 함께 새학기 맞이 과학 공부 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 장성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과학 네. 시간 하면은 지구과학 시간에 그 네. 암석의 경도를 외울 때까지 맞은 기억이 있어요. 네. 줄 서가지고. 그건 암기해야 되는 이게 부분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네. 암기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기본적인 거는 암기하더라도 네.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고 아하. 그리고 이 과학적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학을 분명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일어나는 뭐 실생활과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예. 이 학생들이 배우는 이 과학의 학문은 용어부터가 조금 주변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라 예.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뭐 몸무게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었을 때 예, 우리 예. 대부분 그냥 뭐 60kg이야, 뭐 50kg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거든요. 아, 무게 단위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게의 단위는 사실 킬로그램, 뭐 F, 킬로그램 중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이 용어와 그 학문에서 배우는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혼돈스러워하고 더 어려워할 수 있죠. 예. 네.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네. 과학 분야 인기 강사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언제나 즐거운 과학 뭐 이렇게 네. 또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과학 뉴스를 쉽게 전하려고 하지만 그게 네. 사실은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학생이셨을 때부터 과학이 좀 쉽게 느껴져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 과학이 처음부터 사실 뭐 쉽게 느껴지거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몇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성적이 오르면 또 과목이 더 재밌어지고 좀 더 흥미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이 과학은 크게 이제 물리, 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개의 파트로 나누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화학과 생명과학은 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좀 재밌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근데 물리와 지구과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를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에게 이 암기법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자신이 문제 푼 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서 자신이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흥미를 좀 더 생기게 자신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운동 경기를 해도 이겨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도 이렇게 뭐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네. 하면서 성적이 올라야 재밌는 건데 그렇죠, 사실. 네. 이게 뭐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과학, 뭐 네. 생활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과학을 그렇죠. 칭하셨던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사물 이런 것도 전부 다 과학적인 원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자,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이런 주변의 일상생활이 전부 다 과학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아하.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라는 이 의문점에서부터 과학은 시작이 됩니다. 예.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게 만들어졌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유익 있게 자기가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과학 과목이 뭐 스토리텔링이라던가 그리고 뭐 사고력 향상 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즉 자신이 생각을 해보고 유추해보고 추리해보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암기만 해서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 현상에서 주변 생활에서 한번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과학의 흥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생활과의 연결성을 네. 잘 찾아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실제 예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과학과 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이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아주 단순한 그냥 현상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 물리의 역학 부분에 이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라면 먹을 때 뭐 이렇게 후후 불어 먹잖아요.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막 후후 불어 먹는데 왜 후후 불어 먹을까요?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식히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단열 팽창이라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또한 이 밤에 끓여놓은 어떤 이 된장찌개나 뭐 이런 국 같은 것들이 뚜껑을 닫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뚜껑이 안 열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가 전부 다 기압과 관련된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현상과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꾸 맞춰본다면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예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일단 외워 외우면 그렇죠. 이해가 간다 이렇게 네.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면은 저도 과학에 더 흥미를 갖고 배웠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실제로 강의하는 모습을 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네,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칠까 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과학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저의 수업을 잠깐 보시면 예. 우리 그 물리라는 얘기 대부분 다 싫어하실 거예요. 네. 물리가 어려우니까. 물리가 근데 제일 재미없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숫자화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그 물리에서 배우는 이제 운동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운동량 플레이, 그래서 P라고 했는데 이 공식이 있습니다. 물리엔 또한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 공식을 그냥 막 외웁니다. P는 MV, P는 MV. 그런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나는 원리와 살짝 연관을 시켜보면 등치가 큰 친구들이 땀이 많이 납니다. 즉 운동을 많이 할수록 땀이 많이 나지요. 아하. 즉 질량이 클수록 땀이 많이 난다. 운동을 많이 하는구나. 또한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빨리 뛸수록 훨씬 더 운동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하는구나. 비례는 곱하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뭐 P는 MV, 당연히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것을 암기법으로 운동선수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 MVP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하나의 단원의 공식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쏙쏙 들어오네요. 되게 재밌고. 네. 그렇군요. 근데 과학에도 앞서 네. 얘기했지만 물화생지 여러 네. 과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과목별로 지금 물리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각 과목별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이 있다면 어떤 그렇죠. 것도 있을까요? 자, 그 각 과목마다 전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과학은 암기 과목일까요? 이해 과목일까요? 사실 뭐 하나 놓칠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애매하죠. 사실 이 둘 다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이 각 과목에서의 용어와 정의는 다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과학은 용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암기를 게을리하거나 싫어하면 정말 곤란해지는 과목입니다. 이 암기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뭐 암기법 같은 그리고 또한 뭐 암기송들을 만들어 보면서 암기력을 키우는 것이 좋고 또한 이 물리와 화학은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응용하고 사고하는 문제들을 풀어내야만 하죠. 그래서 한 문제라도 자신이 풀 수 있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시간 투자를 해서 자기가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응용해보고 사고력을 키워보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 같은 질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과학을 배울 때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학년별의 연계성이 굉장히 큰 과목이거든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더 심화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때는 이 과학 도서라던가 이 과학 만화 같은 것으로 배경 지식을 넓혀서 좀 더 편안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등과학은 직접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적 이론을 아까와 같이 접목해 보면서 예.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본기와 어떤 과학적 용어를 없앤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은 좀 더 쉽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새학기라서 사실 지금 첫 단추를 잘 깨야 지금 포기하지 않아야지 끝까지 네. 더 갈 수 있는데 네. 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실생활과 연결해서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냈으면 좋겠다는 네, 창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규 과학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